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진 카밍스가 분석한 한국 경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른 증권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 카밍스는 지금의 기록적인 상승장을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화려한 감옥이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지수 5,500 시대가 내포한 위험 요소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분석은 주식 투자 여부를 떠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기에 긴 호흡에 그리지만 그 핵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밍스는 현재 한국 증시의 폭발적인 성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에 의해 매우 불균형하게 견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슈퍼사이클이 기업의 실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서 시장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 전체의 건강함을 보장하는 신호탄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경제 전반이 낙관적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한 채 헤엄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도체 투톱 기업의 압도적인 주도권인데 삼성전자는 최근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 양산 소식을 전하며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 공급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공지능 메모리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으며 주가가 8, 90만 원대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종의 급등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하드웨어 병목 현상 때문이며 폭발적인 서버 수요를 고성능 메모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2월 초 기준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무려 130%나 급등하는 등 각종 지표상으로는 역대급 호황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화려한 숫자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거인들뿐만 아니라 제주 반도체나 가온칩스 같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현대오토에버 등 IT 서비스군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거대한 인공지능 테마의 성지가 되었으며 불과 일주일 전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투매로 인한 자본 유출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글로벌 자금이 다시 한국 대형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밍스는 이러한 단기적인 자금 유입에 안도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며 자본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시장의 체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공지능 특수에 기대어 파도처럼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유동성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며 당장의 지표만 보면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가가 오르는 만큼 고용 수치가 선형적으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삼성전자의 고용 전략은 양적 팽창보다는 인공지능, 핵심 인력 위주의 질적, 재편에 집중됩니다. 국내 임직원 수가 12만 5천 명을 넘어서며 평택 반도체 라인과 천안 온양시설 확충에 따른 엔지니어 채용은 늘었지만 전 세계 총고용 인원은 오히려 과거보다 소폭 줄어든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 제조나 가전 부문 인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그 자원을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구 개발로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차갑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폭등하고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하지만 대부분이 로봇과 차세대 반도체 공정 인력에 국한되어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공채의 낙수 효과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반도체 생산 라인의 극단적인 자동화는 매출이 수십 % 증가해도 현장 생산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소수의 고연봉 개발자와 엔지니어들만이 그 혜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주가 폭등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청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청신호로 직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기업의 성장이 곧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국내의 시설 투자를 단행하면 건설업과 일부 협력업체들은 잠시 활기를 띠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기업이라는 거인의 몸집과 주가는 비대해지고 있지만 그 몸을 움직이는 신경망인 인재 구조는 날카롭고 슬림한 소수 정예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도 과거 구축 단계에서는 고용을 늘렸으나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구축 단계가 지난 이후 빅테크들은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만 명의 인력을 해고하며 비용 절감의 무기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테크 업계에서 쏟아지는 해고 통지서들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성장의 도구가 아닌 생존의 칼날임을 증명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불과 6주 만에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에서 3만 명 이상의 인재들이 일터를 떠나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전체 해고 규모인 24만 5천 명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는 무서운 속도이며 노동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파고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포함한 5대 빅테크는 인공지능 인프라에만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자본의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며 승전고를 울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직원들은 인공지능 대체 가능이라는 판정패를 안고 짐을 싸는 처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인공지능 패러독스는 이제 단순한 가설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천재급 개발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노동력이 필요 없게 되는 이 냉혹한 구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뉴노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실은 한국은 미국과 경제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미국식 해고 열풍이 상륙할 경우 그 충격은 훨씬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방대한 서비스업이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며 기술 혁신으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습니다. 반면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절대적이고 산업 구조가 특정 대기업에 극도로 편중된 한국에게 이러한 고용 쇼크는 국가적 재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빅테크가 흔들려도 다른 산업군에서 고용의 숲을 가꿀 수 있지만 한국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심장 하나에 국가 경제의 혈류를 맡기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심장이 인공지능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박동수, 즉 고용을 줄이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릴 구조적 한계에 봉착합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설계 중심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주력이라 인력 감축이 곧바로 이익으로 직결되지만 제조 기반인 삼성은 조금 다릅니다. 평택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은 건설 인력과 유지 보수 인력이 필요하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 효과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대 3, 4년 정도 지속된 이후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목표로 내세운 주요 공정의 완전 무인화 계획과 맞물려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인력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고용 수치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라 고난도의 정교한 기술적 세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용의 중심축은 이미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로봇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소수의 엔지니어 집단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고용 지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바쁘게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는 단계의 산물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할 2, 3년 전후에는 한국도 미국 빅테크발 해고 열풍과 유사한 심각한 고용 쇼크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며 제조 기반인 반도체는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이미 축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이나 상담, 그리고 사무 서비스 부문은 이미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 축소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삼성의 독주만 보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테크 업계에서 벌어지는 고용의 엘리트화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면 앞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4대 그룹 안에서의 고용 양극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의 지표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SK와 LG그룹은 이미 고용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는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이라기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기업별로 나타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며 인공지능 효율화의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2026년 현재 한국 4대 그룹의 고용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대규모 엔지니어 고용을 통해 인원수가 약 9% 증가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신공장 건설 등으로 무려 22%나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SK그룹은 약 마이너스 5%의 감소율을 기록 중인데 이는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넘어 인력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LG그룹 또한 인력이 3%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력 감축 속도는 미국 빅테크만큼 빨라질 것입니다. 삼성이 잠시 고용을 늘리는 특수한 상황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 때문이지 모든 기업의 사정이 결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조차 2030년까지 공정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직접 조립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미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들은 겉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달래고 있지만 단순 조립 노동자들의 자리는 2, 3년을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고 무인 공정이 본격 가동되는 순간 현장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축배를 들기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차가운 바다 위이며 어쩌면 한국 경제에 주어진 마지막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치명적인 외부 변수가 한국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첫째는 에너지 그리드와 아리백이라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국내 에너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들어도 재생에너지 공급망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인공지능 사이클은 금세 꺾일 수 있습니다. 전력 부족은 곧 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탄소 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한국 반도체는 자격 미달 판정을 받습니다.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반도체 보조금의 변화 그리고 대중국 수출 규제는 우리를 압박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항로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지금의 코스피 5,500선 돌파와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 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던 전략을 단순 협력에서 길들이기 방식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합니다. 2026년 현재 그들은 미국 본토에 파운드리 설비를 확보하고 자체 칩 설계를 강화하며 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산은 명확하며 자신들의 기업이 기술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패권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주도권에 달려 있고 미국은 이 핵심 고리를 외국에 의존하는 상태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급망 다변화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를 등에 업고 한국 기업들을 미국 땅으로 사실상 강제 이주시려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한미 외교 관계는 과거의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인질극에 가까운 치열한 경제 안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을 협상 카드로 삼아 한국 기업의 핵심 영업 기밀인 수율과 공정 데이터를 요구하는 압박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라는 강도 높은 요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력 이상의 고도화된 외교 전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임을 증명해야 하는 동시에 보조금이라는 독사과가 우리 산업의 뿌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주가 5,5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달콤한 축배에 취해 우리가 거대한 장기판에 일회용 말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삼성의 주가 상승과 일시적인 고용 확대를 한국 경제의 영원한 청사진으로 믿는 것은 다가올 쓰나미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시작된 작은 파고가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하여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해변에 누워 축제를 즐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한 채 곧 들이닥칠 거대한 해일 앞에서 화려한 건배사를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 짧은 반도체 특수가 끝난 뒤에 맞이할 차가운 현실에 대해 이제는 국민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상승과 숫자의 화려함이 우리 경제를 영원히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파도에 휩쓸린 뒤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온 반도체 수급 불균형은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일부 협력업체들에게만 허락된 반짝 호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2~3년 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효율성은 인간의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할 것이 분명합니다.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고질적인 약점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 구조 속에서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중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반도체가 불러온 착시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워야만 생존 가능합니다. 진 카밍스의 칼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며 화려한 숫자에 가려진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반도체라는 심장이 박동을 멈추거나 박동수를 줄이는 순간 국가 경제 전체의 혈류가 막힐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무인 공정이 완성되고 로봇이 현장을 지배하는 미래가 왔을 때 소외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논의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에너지 그리드의 부족으로 인해 공장이 멈추거나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칩스법이 요구하는 핵심 기술 공유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경제 외교 전문가 그룹 육성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소모품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남기 위해서는 단순 제조를 넘어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호황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세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만 남겨줄지 모릅니다. 숫자가 주는 환상에 취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줄 수 없음을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감옥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하며 그 열쇠는 기술 독립과 에너지 주권, 그리고 외교적 지혜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창경 TV가 전해드린 이번 분석은 단순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호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반도체가 불러온 착시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도사린 고용 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진 카밍스가 던진 날카로운 질문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되묻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화려한 감옥에 갇힌 소모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냉철한 현실 감각을 유지하며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한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주가지수 5,5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일시적인 환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일자리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한국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과 이 소중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시장의 진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창경 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본 영상의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면 전환.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다시 한번 믿어봅니다. 화면 전환.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이며 그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전환. 전력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화면 전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사이에서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영리한 실리 외교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화면 전환.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가게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회복이야말로 화려한 감옥을 탈출하는 진정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화면 전환.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화면 전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해 돛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로고 애니메이션 성창경 TV와 함께라면 복잡한 경제 뉴스가 쉬워집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